지금 여러분이 내는 세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도로 깔고 다리 놓는데?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이곳에 75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같은 월급쟁이가 여기에 3천만 원만 얹으면 5년 뒤 4,600만 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파란물 부동산은 거래 절벽인데 여기는 공실률 1.6% 들어가고 싶어도 줄을 서야 합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재벌들만 투자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정부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원금 방패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년 연말정산 때 통장에 400만 원이 더 꽂히는 마법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내막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 시대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챗GPT 만드는 회사? 틀렸습니다. 정답은 챗GPT를 돌릴 전기와 땅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돌릴 전력과 공간이 돈이에요. 숫자 하나 보시죠. 챗GPT 한 번 돌릴 때 드는 전기료가 구글 검색의 10배입니다. 메타가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 데 쓰는 전력은 소도시 하나를 1년 내내 밝힐 수 있는 양이에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은 전력망이 포화 상태입니다. 텍사스에서 정전 사태 났던 거 기억하시죠? 유럽은 규제가 살인적이에요. 독일은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환경 영향 평가만 2년 걸립니다.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은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력 공급 안정성 세계 2위예요. 정전? 한국에서 1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인허가 속도는 아시아 최상입니다. 그리고 결정타, 구축 비용이 메가와트당 150억 원으로 미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수익률 비교해볼까요? 전통 인프라 투자 수익률은 연 4에서 5%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죠? 데이터 센터 리츠 평균 수익률은 연 6에서 7%예요. 그런데 정부 정책 가산까지 포함하면 연 9%까지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전력 확약을 받은 땅과 못 받은 땅의 가치 차이가 효율성 기준으로 2.5%포인트 차이 나면 10년간 2조 원 가치가 갈립니다. 100메가와트 기준으로요. 같은 해남 땅이라도 한전이 여기에 전기 공급 확약합니다. 도장 찍는 순간 그 땅은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는 땅이 곧 금광입니다. 정부가 인허가를 다 뚫어준 땅에 내 돈을 얻는다면요? 이건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게임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소수만 아는 특권 정보를 이렇게 무료로 풀어드리는 채널 흔치 않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150조가 어디로 흐를지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원금 손실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내 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멈춥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다릅니다. 국가가 내 돈 앞에 방탄조끼를 입혀줘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후순위 투자 구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민간 투자자가 75조를 넣습니다. 정부도 75조를 넣어요. 총 150조죠. 그런데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먼저 손실을 떠안을까요? 정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물컵을 상상해보세요. 아래쪽에 파란 물이 정부 돈 75조입니다. 위쪽에 빨간 물이 민간 투자자 돈 75조예요. 이제 이 물컵에서 물이 빠져나간다고 칩시다. 손실이 난 거죠. 어느 물이 먼저 빠질까요? 당연히 아래쪽 파란 물부터 빠집니다. 다시 말해 정부 돈 75조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민간 투자자 돈은 기스도 안 나요. 계산해보면 전체 손실이 마이너스 20%까지는 민간 투자자 원금이 100% 보호됩니다. 보장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억짜리 데이터 센터 부지에 투자했는데 불행히도 가치가 160억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40억 손실이죠. 마이너스 20%입니다. 이 40억을 누가 떠안을까요? 정부입니다. 민간 투자자 돈은 한 푼도 안 깎여요. 정부 지분에서만 까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정부가 여러분 돈 앞에서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구조는 없었어요. 정부가 민간 투자자 손실을 먼저 떠안겠다는 펀드 말입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유치가 국가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냉각 시스템, 전력 설비, 통신망 전체가 움직입니다. 일자리만 수만 개가 생겨요. 정부 입장에선 75조 투입해서 300조 경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펀드를 절대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정부 신뢰도에 금이 가요. 다음 정책 펀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펀드를 성공시킬 겁니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부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수익을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센터 2조 5천억 투자가 이미 확정됐어요. 1호 대상지가 찍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정성이었습니다. 이제 수익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구 % 수익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예요. 3천만 원 넣으면 1년에 90만 원 받습니다. 세금 떼면 70만 원 남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어떨까요? 지난 5년 평균 수익률이 연 4%입니다. 배당 포함해서요. 3천만 원 넣으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강남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은 연 3.5%입니다. 3천만 원으로는 강남 오피스텔 지분도 못 사죠. 그런데 이 펀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투자하는 순간 소득공제부터 받아요. 3천만 원 투자하면 최대 40%인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효세율 적용 시 연말정산 때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돌려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투자 첫날부터 300만 원 이상을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금은 이자 받으려고 1년을 기다리는데 이 펀드는 투자 즉시 수백만 원이 통장에 꽂혀요. 그 다음이 배당소득입니다. 연구 % 수익률로 계산하면 3천만 원 투자 시 1년에 270만 원을 받아요. 여기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배당소득세는 15.4%인데 이 펀드는 9%만 내면 돼요. 세금을 24만 원 아낍니다. 실수령액은 246만 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해에 소득공제 환급 400만 원 플러스 배당소득 246만 원이면 총 646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넣어서 646만 원 받으면 실질 수익 효과가 21.5%예요. 은행 예금 70만 원 받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9배 이상 차이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120만 원 받는 것과도 5배 넘게 차이나요. 강남 오피스텔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세금 치트키의 위력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5년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매년 9%씩 복리로 굴러가요. 첫 해 3천만 원이 5년 뒤엔 4,6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1.54배예요. 3배는 과장이지만 1.54배의 세제 혜택까지 합치면 총 수익률이 66%입니다. 은행 예금 3%로 5년 굴리면 총 이자가 450만 원입니다. 세금 떼면 350만 원 남아요. 이 펀드는 1,620만 원 플러스 세제 혜택이에요. 격차가 5배 가까이 납니다. 5년 뒤 당신 통장 잔고가 5배 차이 나는 겁니다. 같은 3천만 원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김모 씨 58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하는 분이에요. 지금 2억 원을 예금에 넣어뒀는데 이자가 1년에 6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세금 떼면 4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8만 원 꼴이죠.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김 씨가 이 펀드 출시되면 3천만 원을 따로 떼어서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첫 해 연말정산에서 400만 원 환급받을 겁니다. 배당금 246만 원 받고요. 1년 만에 646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예금에 두고 안정성 확보하고요. 5년 뒤 어떻게 될까요? 펀드 투자금 3천만 원이 4,620만 원으로 불어날 겁니다. 예금 1억 7천만 원은 그대로고요. 총 자산이 2억 1,6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2억 전부를 예금에만 뒀다면 5년 뒤 2억 2,300만 원입니다. 겨우 2,300만 원 불었을 뿐이죠. 하지만 펀드 병행 전략으로 1,620만 원을 더 벌게 됩니다. 세제 혜택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넘게 차이나요. 이게 전략의 힘입니다. 김 씨는 이 시뮬레이션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6월 출시되자마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민 참여형 펀드가 출시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5일부터 모펀드 운용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3월에 운용사 선정하고 2분기 중에 자펀드 구성해요.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민 참여형 펀드 판매가 시작됩니다. 목표 금액은 6천억 원이고 정부 후순위 포함하면 7,200억 원 규모예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안 됩니다. 미래에셋,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 같은 대형 운용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고가 나오는 순간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뜹니다. 그때 보고 투자하면 되느냐? 천만에요.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는 한도가 있거든요. 현재 100여 건의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돈이 목표액의 25배가 넘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증권사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계좌 개설에만 며칠 걸립니다. 둘째, 3천만 원을 미리 따로 떼어두세요.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 넘게 넣어도 소득공제는 3천만 원까지만 적용돼요. 셋째, 운용사별 공고를 매일 체크하세요. 신문경제면 네이버 금융운용사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는 겁니다. 넷째, 전력 확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투자 명세서에 한전 전력 확약받은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대박 상품이에요. 확약 안 받은 부지만 잔뜩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펀드 투자금의 40%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갑니다. 해남, 새만금, 구미, 포항 이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땅이 넓어야 하고 전력이 풍부해야 하거든요. 서울, 강남에는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남 소식, 새만금 개발 뉴스에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한전이 어느 지역에 전력망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요. 그게 곧 데이터 센터 후보지입니다. 그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노려야 해요. 리스크도 말씀드려야겠죠. 아무리 정부가 보호한다고 해도 투자는 투자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볼까요? 첫째, AI 붐이 거품으로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갑자기 꺼지면서 빅테크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시나리오예요.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10에서 20%로 봅니다. 낮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AI는 이제 필수 인프라예요. 스마트폰처럼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챗 GPT 사용자가 2억 명을 넘었어요. 이게 거품일까요? 오히려 시작 단계입니다. 둘째,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후순위 투자 약속을 번복하는 거죠. 이것도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이미 법으로 못 박아놨거든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셋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한국 전력망이 감당을 못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 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 재가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 보면 전력 확보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해도 이 펀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마이너스 20%까지 방어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손실은 정부 몫에서 커버됩니다. 민간 투자자 돈이 손실 나려면 정말 재앙 수준의 사태가 벌어져야 해요. 과거 정책 펀드 수익률을 보면 연 0에서 2%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통 산업 투자였어요.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너무 올랐어요.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정부 보호 구조의 연 9% 수익에 소득공제까지 받아요. 5년 뒤를 상상해보세요. 월 생활비 300만 원을 위해서는 원금이 얼마 필요할까요? 연 9% 수익률 기준으로 4천만 원이면 됩니다. 4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어두면 매년 360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지금 3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으면 5년 뒤에 4,620만 원이 됩니다. 목표 달성이에요. 5년 뒤 당신은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 안 해도 월 3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파이낸셜 프리덤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도 여전히 은행이자 3%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3천만 원 넣어서 1년에 90만 원 받는 거죠. 이 펀드 투자한 사람은 270만 원 받는데 당신은 90만 원 받는 겁니다. 1년에 180만 원 차이예요. 5년이면 900만 원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복리 효과예요. 이 펀드 투자한 사람은 5년 뒤 총자산이 4,620만 원인데 당신은 3,450만 원입니다. 격차가 1,170만 원이에요. 같은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년 만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이게 정보의 격차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가 재편되는 길목에 미리 서 있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움직일 때 그 파이프라인 안에 내 돈을 집어넣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들어간 사람은 9% 수익률로 자산을 불립니다. 못 들어간 사람은 3% 예금 이자로 근근히 버팁니다. 5년 뒤 격차는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을 거예요. 기회는 정책의 틈새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을 밀어줄 때 그 혜택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에요.
2000년대 초반 아파트 시장이 그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 때 재빨리 들어간 사람들이 10년 만에 자산을 크게 불렸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센터 육성에 올인하는 타이밍이에요. 15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가 출범하는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놓치면 10년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사 계좌 개설하세요. 둘째, 3천만 원을 따로 떼어 놓으세요. 셋째, 운용사 공고를 매일 체크하세요. 넷째, 전력 확약 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섯째, 해남과 새만금 뉴스에 안테나 세우세요. 이 5가지만 지금 실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5년 뒤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정책 펀드 정보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준비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실전 투자 가이드 PDF를 개인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건 행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고 나온 뒤에야 허겁지겁 알아보다가 마감됐다는 소식 듣고 후회해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핵심 정보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에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당신의 5년 뒤가 달라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